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에 활용할 차례.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오늘 활용할 텐데,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죠? 그 다음, 우리 책의 개념을 관찰, 해석 적용했지? 그럼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하는 요 연습을 제대로 하면, 활용 문제는 엄청 쉬워. 왜냐면, 식을 내가 세울 줄 아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하는 연습을 했으면, 이 문제들의 특히 활용 문제에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충분히 한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계산만 하면 돼. 알겠죠? 한번 봅시다.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러면 항상 먼저 첫 번째가 뭘까? 1차 방정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연립방정식이든 우리가 항상 미지수를 정하는 거지. 미지수.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문제의 뜻에 따라서 부등식을 세우고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식 세우는 게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말을 그대로 식으로. 부등식을 풀고 이제 맞는지 확인하고. 이해되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써 있지만 이거 중요한 말. 주의 여기 써 있지. 나이요, 물건의 개수요, 사람의 수요, 횟수 이런 것들을 x로 딱 놓는 순간 x는 항상 음이 아닌 정수, 즉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우리 사람의 나이가 마이너스 이런 거 없잖아. 사람 숫자가 마이너스 이런 거 없고 소수도 없잖아. 2.7 막. 사람 몇 명이니? 2.7명이요. 사람을 이렇게 자를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x로 놓으면 x값은 음이 아닌 정수다 이런 말. 별거 아닌 것처럼 써있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때 답 쓸 때 항상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조건. 자, 그래서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다음은 어떤 자연수 3배에 9를 더한 수가 30보다 작다고 할 때 어떤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거. 자, 이거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봅시다. 어떤 자연수 얘 모르는 거 x라고 놔요. 이거의 3배 그러면 3x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9를 더한 수가요 30보다 작대요. 미지수를 놓고 식을 만들었어. 이제 풀면 돼. 그러면 3x는요 9를 2항하면 되니까 21이 되겠지. 아직 부등 안 바뀌어. 2항만 했으니까 빼기 했으니까 3으로 나눌 거야. 3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 그럼 x는 7보다 작아. 이 어떤 자연수 중 x들 중에서 가장 큰 수는요 7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거는 6이 되겠지. 그러면 6.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6, 3, 18에다가 9를 더하면 27이 되겠지? 그러면 6보다 큰 7을 넣어볼까? 21에다 9를 더하면 30. 30이 3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6 맞네. 끝. 실제로 볼까요? 미지수 정하기.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자. 어떤 자연수 3배에 9를 더하면 x의 3배니까 3 곱하기니까 곱하기 생략 숫자 앞으로 9를 더하니까 더하기 9 30보다 작아요? 3x 플러스 9라는 이 숫자가 작대 누구보다? 30보다. 이제 얘를 풀면요 x는 7보다 작다가 나오고 따라서 어떤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7보다 작은 거 그 중에 제일 큰 거 6 자연수니까. 그래서 기억에 x에 6을 대입하면 참이고요. 이거보다 1만큼 큰 7을 대입하면 거짓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하면 끝. 이해되죠? 오케이. 어떤 홀수를 6배 하래요. 어떤 홀수 뭔지 몰라요? 모르면 x. 이거의 6배니까 6x. 15를 빼면 처음 홀수 x 3배 3x 이거보다 작대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얘를 만족시키는 홀수를 구하시오 그랬지.
그러면 어떤 홀수를 x라고 했으니까 우리 x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 중에 홀수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요, 계산하면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6x-3x니까 3x. 부동호 안 바뀌어요. 이항은 마이너스 1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5. 3으로 나눌 거예요. x는 여기 3은 양수니까 부동호 안 바뀌어요. 15 나누기 3은 5. 그러면 x는 5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x를 4라고 쓰는 친구들 있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왜? 우리 홀수잖아, 홀수. 5보다 작은 것 중에 홀수는 뭐겠어? 3이겠지, 3. 그런데 모두 구하셔. 그랬으니까 1도 같겠네, 1. 그치? 그래서 1을 넣어볼까? 그럼 6에서요, 15를 빼면 음수. 3에서 1을 곱하면 3. 양수가 음수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1은 맞는 말. 3을 넣어볼까? 18에서 15를 빼면 3. 3에서 3을 곱하면 9. 9보다 3이 작지? 맞는 말. 5를 넣어볼까? 30에서 15를 빼면 15. 3 곱하기 5는 15. 15가 15랑 같은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래서 얘네 둘이 정답. 오케이? x는 5보다 작아야 되고요. 홀수여야 되고요. 그래서 5보다 작은 홀수 2라고 3이 정답.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45보다 크대요. 세 정수 중 가장 작은 세 정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세 정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정수를 우리 x라고 나오자. 그러면 하나는 x고요. 하나는 x-1이고요. 하나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연속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니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면 얼마? 3x가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니까. 얘가 45보다 크대요. 3으로 나눠주면 x는 부동 안 바뀌고 15보다 크겠죠? 얘를 만족시키는 세 개의 정수 중 가장 작은 세 개의 정수. 자, 가운데 있는 게 x라 그랬어요. 이 x가 15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는 x가 16일 때 얘가 가장 작은 정수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물어본 건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세 정수. 그러니까요. 가운데 있는 너가 16이니까 16보다 하나 작은 15하고요. 16보다 하나 큰 17까지 합해서 이 가장 작은 세 개의 정수는 얘네가 되겠지. 이해되지요? 오케이. 우리 여기서 15보다 크다 그래서 얘를 16, 17, 18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은 뭘 잘못했냐면 내가 어떤 걸 x로 놨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나는요, 연속하는 세 정수 중에 가운데 있는 숫자를 x라고 잡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 x가 15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얘가 15보다 크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얘가 15보다 크다고 나왔다고.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 중에 제일 작은 거는요, 16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연속하는 세 정수는 얘보다 하나 작은 수, 얘보다 하나 큰 수에서 얘가 답이 돼야 된다고. 알겠죠? 우리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 많아. 한 번 더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x가 15보다 큰데요. 여기가 15 나오면 이상한데? 15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잡은 x, 내가 잡은 이 미지수 x는 얘 중에서 가운데 있는 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x로 놨는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얘를 적으라 그래. 내가 뭘 x로 놨는지 꼭 써놓으라고. 알겠죠? 오케이. 보미는 4회에 걸쳐 치르는 수학시험에서 3회까지 이렇게 점수를 받았대요. 4회까지 치른 후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가 이거 이상이 되려면 4회째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은요 4번 치른 거. 그치? 그러면 4로 나누겠지. 첫 번째 받은 점수는요 79점, 그 다음엔요 81점, 그 다음엔요 88점,
그 다음에 4회째 수학시험에서 몇 점 이상 얘를 X 그랬더니요 평균이 83점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대. 말을 그대로 식으로 끝.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평균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얘네 둘이를 곱해가지고요 전체 점수로 생각하는 게 편해. 한 번에 처음에 식을 세울 때부터. 여기서 그냥 4를 곱해도 되지만. 오케이?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보면요 양수니까 부동 안 변하고 79 더하기 81 더하기 8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할까? 분자 더하면요 너네 둘이 더하면 160이지. 거기에 88이니까 248인가요? 거기에다가 x를 더한 거. 여기에다 4를 곱했으니까 넌 약분돼서 없어지고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4배 4, 3, 12 4, 8에 32, 33 이렇게. 그래서 애초에 식을 나누기 4를 하지 말고요. 얘를 여기다 이미 곱해서 79 더하기 81 더하기 88 더하기 x는 332 이상 이렇게 쓰면 좋아. 그러면 요 x는요 얘를 이항하면 되니까 빼기니까 부동 안 바뀌고 2 4가 되고요. 여긴 2가 됐고 4 못 빼네. 또 빌려와야 됐네. 6에서 2 더하면 8 이렇게 해서 84점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요 이렇게 되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84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요렇게 해도 되고요. 얘네는 몇 개 안 되니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뭐냐면 우리 평균이라는 건요 평평하게 균형을 딱 맞춘 거야. 4번 다 받은 점수를. 그러면 83점 이상이니까 얘네끼리 83점을 만들어. 83점보다 큰 애 얘 있죠? 얘를 83점에다가요 5점 더한 점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 83점이 되려면 2점이 부족하지. 얘에서 2점을 여기 떼줘. 그럼 너도 83점이 되고요. 너는 이제 3점이 남겠지. 남는 3점을 얘한테 주세요. 그러면 너는 82점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넌 83점, 83점, 넌 82점이 됐지. 근데 83점이 되고 싶어. 얘 1점 모자라잖아. 그러면 네 번째 점수에서 얘보다 1점 더 받으면 된다고. 그럼 하나 남은 거 얘 주면 83, 83, 83, 83처럼 되잖아. 그치? 이게 평균이야. 다 똑같은 점수가 맞은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된다고. 이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생들 가르쳐주는 방법. 나중에 이게요, 3학년 2학기 가면 편차라는 걸 배워. 걔를 통해서 요 원리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굳이 식 안 쓰더라도 84점 이상입니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혹시 이해 안 되면 댓글 다세요. 그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 송이에 2,400원인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한대요. 꽃다발의 포장비가 4,000원이고 전체 비용이 4만 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송이까지? 그러면 한 송이에 2,400원이야? 얘를 최대 몇 송이? 몇 송이? 몰라. X송이. 그러면 2,400원짜리에 X송이니까 곱하면 되고 포장비도 들어가네. 여기에 포장비까지 합해야 돼. 그랬는데 얘네가요 4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4만 원 이하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식 끝.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그러면요 여기는요 2400X가요 이항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그러면 36,000원이 되겠지요. 2,400원으로 나눌 건데요. 우리 먼저 100으로 나눈 다음에요. 24로 나누자. 아니면 약분해도 돼, 여기서 바로. 12로 나누면 2가 되고요. 12로 나누면 30이 될 거 아니니. 30. 그러면 다시 2로 나누면 15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는 36,000을 2,400으로 나누잖아요. 10으로 약분하고요. 양변에 미리 10으로 나누고요. 양변에 12로 또 나누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요. 요렇게. 그래서 X는 15 이하. 그래서 최대 15송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항상 확인. 자, 다음. 한 자루에 1,500원인 펜 몇 자루를요, 5,000원짜리 필통에 담아서 동생한테 선물한대요. 그러면 몇 자루? 몰라요. X자루. 1,500원의 X자루니까 1,500X. 거기에 5,000원짜리 필통에 담는데요. 5,000원도 필요하네. 그래서 전체 가격이 14,000원 미만. 이번엔 등호가 없네. 펜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을까 계산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1,500X는요 부동 안 변하고 얘를 이항하면 14,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 9,000원인가? 이렇게. 그러면 X는 1,500으로 나누면 되니까 먼저 100으로 약분하고요. 여기 6배인가? 6, 5, 30, 6, 1은 6 맞죠? 6개. 6자루 미만이니까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냐면 5자루까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6 미만이고요. 몇 자루? 여기는 소수점 안 되니까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5자루 이렇게 쓰면 되지.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6cm고요.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63제곱미터일 때, 제곱센티미터일 때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자, 넓이는요. 63 이상이래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오케이? 아니면 얘를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요, 우리 얘네들 먼저 해볼까? 아니면 부등식이니까 얘가 2분의 7이잖아요. 곱하기 2분의 7. 그럼 양변에 7분의 1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7분의 1을 곱하면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얘만 남겠죠. 그럼 여기 괄호로도 안 써도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6을 2항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18이니까요. 18에서 6을 빼면 12가 되고, 여기는 x만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는 12cm 이상이 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계산? 이렇게 계산 바로바로 하는 거 연습도 이제 해야지. 오케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만큼 더 긴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한대요. 둘레가 이렇게 되려면요, 세로는 몇 cm? 자,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세로를 우리 x라고 해보자. 세로의 길이가 x인데요, 이거보다 6cm가 더 긴 게 가로.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x보다 6이 더 길어요. 그치? 직사각형의 둘레가 120 이상이래요. 둘레는요, 이거 우리 친구들 실수 많이 하는데, 가로는 x 플러스 6, 세로가 x.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둘레가 아니라, 여기가 x 플러스 6이 또 가로가 있고, 또 세로가 있으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게 둘레라고. 우리 친구들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해. 이게 둘레인데 얘가 120 이상.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는 동류항이 있네요. x랑 x. 그러면 2x 플러스 6이 되고요. 이거의 2배 이상이래요. 분배 법칙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양변에 먼저 2로 나눠주면요. 그러면 6으로 빼면요. 아직도 안 바뀌고 60에서 6을 빼면 54인가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아직도 부등호 안 바뀌고 2, 7이 되겠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27cm 이상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다음 4번. 옷가게에서 한 벌에 3만원인 티셔츠를 쇼핑몰에서 28,0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사면요, 배송비가 2,500원이 들고요.
몇 벌 이상 사야 쇼핑몰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해보래요. 그러면 몇 벌, X벌. 얘를 쇼핑몰에서 사는 거는 28,000원짜리 28,000원에다가요. 몇 벌 모르겠어요.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얘가 유리하니까 얘가 더 싸야 되겠지. 그럼 네가 더 싸니까 작아져야겠지.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똑같아도 유리한 건 아니지. 그래서 등호는 안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러면 얘를 똑같이 3만원짜리를 X벌 산 거랑 누가 더 싸니? 이렇게 계산만 하면 끝.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이항하자. 그럼 3만원에서 28,000을 빼면 2,000. 2000X가요 2,500보다 싸니까 이렇게 크니까요 10으로 약분하고 5로 나누면 4, 5로 나누면 5. 그래서 4로 나눠주면 4분의 5보다 X가 커야 되겠지요. 양수니까 부동 안 바뀌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렇게 X를 왼쪽에 쓰니까 X가 크다고 4분의 5보다 이렇게. 그럼 4분의 5 벌보다 많이 사면 되겠지. 그러면 몇 벌 이상 사야 되냐면 4분의 5는 1과 4분의 1이니까 두 벌. 한 벌만 안 사면 되는 거야. 두 벌부터는 더 유리해지겠지. 그래서 두 벌 이상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 집 앞 편의점에서요 한 개에 1,900원인 음료수를 할인 매장에서는 한 개에 1,700원에 살 수 있대. 그러면 할인 매장 다녀오는데 1,800원에 왕복 교통비가 든대. 몇 개 이상 사야 되니? 몇 개 몰라요, X. 한 개에 1,900원 그러면 집 앞에서 사면 1,900X만큼 들어가는데요. 왔다 갔다 해도 얘가 싸니까 가고 싶은가 봐, 할인 매장에. 그러면 얘보다 저렴해야 되겠지, 갔다 오는 게. 1,700원짜리 몇 개 사는 거랑 왕복 교통비까지 해서 얘가 더 싸면 갔다 오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요, 이 친구 사실은 현명한 소비일까 아닐까? 아닐 수도 있어. 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있잖아, 시간. 시간을 지금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단순하게 돈만 계산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요, 이게 더 싼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의 시간은 훨씬 중요하니까. 근데 일단 수학 문제에서는 그런 거 다 빼고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널 이항하면 1900X에서 1700X를 빼니까 200X가 될 거고요. 아직 부동 안 바뀌어요. 1800. 그럼 자, 어떻게? 먼저 100으로 약분을 하고요.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요. 2로 나누면 X는 양수니까 부동 안 바뀌고 9가 되겠지. 그럼 9개보다 많이 사야 되니까요. 몇 개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사야지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안 본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우리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운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거속시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죠. 그 다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얘를 많이 쓰니까 노란색으로 해줬어. 근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단위만 정확하게 알아도 식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속력의 단위가 뭐야? 보통 우리가 속력을요 뭐라고 쓰냐면 속력의 단위를 자 1km를요 몇 분 동안 가니?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1시간에 100km를 가요. 이게 바로 시속 100km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단위는요 시간 분의 거리 단위, 여기에 시간의 단위, 여기에 거리의 단위. 그래서 이게 슬러시는 원래 나누기란 뜻이야. 그러면 거리를요 시간으로 나누세요 라는 뜻이라고. 속력의 단위가 이게 그래서 시간당 몇 킬로미터 거리. 오케이? 그러면 분당
1분에 몇 미터니? 그러면 미터를 몇 분 동안 가니? 이렇게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속력의 단위만 이렇게 딱 알아놓으면요. 얘를 이제 말로 쓰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요. 여기서 시간이 약분되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속력을 나눠주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딱 무당벌레로 해가지고 얘네 둘이 곱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걸 나눈 게 이거고 여기서 얘를 나눈 게 이거고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곱하기하고 나누기 연습할 때 하는 건데 여기에다 이렇게 써놨네. 근데 여기 이거 굳이 몰라더라도 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응용하면 된다고.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서 속력을 나눠주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 알겠죠? 주의할 거는요. 단위가 다를 경우 부등식을 세우기 전에 먼저 단위를 통일한다 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속력의 단위에다 맞추는 거야. 왜냐면요. 속력의 단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가 같이 있어. 그런데 거리에서는 거리의 단위만 쓸 거고요. 시간에서는 시간의 단위만 쓰니까 이 속력의 단위에다가 거리의 단위를 맞추고요. 이 속력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맞추라고. 이렇게 있으면 거리는 미터로 맞추고요. 시간은 분으로 맞추고요. 이렇게 있으면 거리는 킬로미터로 맞추고 시간은 시간의 단위로 맞추고. 오케이? 요것들은 이따가 문제 풀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킬로미터는 1000미터, 미터는 또 킬로미터로 바꾸는 방법만 나왔는데 또 여기 속력하고 시간 이 단위들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문제 풀면서 봅시다. 민수가 집에서 7km 떨어진 서점에 가는데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뛰어갔대. 그래서 1시간 이내 도착을 했대. 표를 완성하고 떨어지는 지점인지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요거는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수직선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좋아. 여기 집에서 서점, 집에서 서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 7km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거리를 7km라고 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하겠지?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갔대요. 가다가 어느 지점까지 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어떻게? 시속 10km. 시간당 속력 킬로미터. 그럼 얘를 어떻게 쓰자고? 10km를 갔대요. 1시간에 이렇게 쓰자고. 그리고요, 여기가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 물어봤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전거가 간 거리지. 여기 거리 모르겠어요. X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남은 거리는요, 전체가 7이니까 7-X 킬로미터를 갔겠지. 오케이? 여기를 가는데 걸린 속력은요, 시간당 속력 5km. 그러면 5km를 갔대요. 언제? 1시간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간으로 맞춰야 되고요. 킬로미터로 맞춰야 돼. 여기는 킬로미터로 나와 있고, 여기는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단위는 신경 안 써도 돼. 다 맞으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 전체 1시간 이내에 도착했지. 그러면 이거를 보고요. 아,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딱 찾을 수 있으면 좋아. 그러면요,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얘는 10분의 X. 자전거를 타고 간 이게 시간. 거기다가요, 내가 뛰어간 시간 5분의 7-X. 그랬더니 얘가 1시간 이내에 걸렸어요. 이렇게. 오케이? 얘를 표를 완성시켜 볼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X고요. 뛰어간 거리는 7-X고요. 전체 거리는 7km고요.
속력이 시속 10km고 시속 5km고 이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10분의 x 시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시속이고 킬로미터니까 여기는 시간이 되는 거야. 여기는요, 속력분의 거리 5분의 7-x 시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시간 이내.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고요, 이하하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표를 완성하고, 지금 표는 다 완성됐고요. 여기를 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구하기만 하면 돼. 얘 그러면 우리 분수니까요, 겁먹지 말고 양변에 10과 7의 최소 공배수 70을 곱하면 돼. 그럼 10하고 70하고 약분되면 너는 7x가 될 거고요. 더하기, 너도 70을 곱하면 너는 7하고 10하고 70하고 약분되면 10이 되니까 10을 얘한테 분배 법칙 70 마이너스 10x가 될 거예요. 부등호는 안 바뀌어요. 70은 양수니까 여기 70을 곱하면 요렇게. 그럼 너가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선생님 얘네를 이항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가 뭐지? 여기가 5지 5, 7이 아니라. 잘못했다. 어쩐지 x가 갑자기 없어져. 0이 돼가지고. 자, 다시 여기 5분의 그러면 10하고 5의 최소공배수 10을 곱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그냥 x가 되고요. 여기는 10을 곱하면 약분되면 2니까 2, 7에 14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그대로 10을 곱했으니까 너는 10이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너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음수를 곱해주니까 부등호 바뀌고요. x는 4 이상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4km 이상을 자전거 타고 가야 돼. 그래야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소 몇 킬로미터입니까? 했으니까 4km요. 답은 그렇게만 쓰면 되겠네. 이해되죠? 혹시 이해 안 되면 또 댓글 다세요. 자, 다음. 어차피 지금 비슷한 문제도 할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근데 문제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이 좀 필요해. 그러면 유형편도 찾아서 연습해보고요. 교과서도 풀어보고요. 다른 문제집도 구할 수 있으면 걔네들도 풀어보고 계속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자, 은수가 집에서 2.4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자, 수직선처럼 그려요. 집에서 학교, 너 집이라고 쓰고요. 학교라고 쓰고, 2.4km 떨어졌대요. 그럼 2.4km 쓰고, 분속 50m. 그러면요, 이제 우리 여기 단위 맞추자. 분으로 맞추고요, 미터로 맞춰야 되니까 2.4km라고 쓰지 말고 얘를 미터로 고치는 거야. 미리. 얘를 미터로 고치면 2.4km는 2,400m가 되겠지.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다시 봅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걸어가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걸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걸어가겠지. 어떻게? 분속 50m로 간대요. 1분당. 그 다음에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뛰어가. 얼마로? 분속 200m. 200m를 간대요. 얼마에? 1분에. 그게 분속 200m야. 그래서 30분 이내에 도착. 여기 분속이니까 분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분으로 나타냈으니까 오케이. 시간은 안 고쳐도 되겠다. 이때 은수가 걸어간 거리는요. 여기가 걸어간 거리 x. 뛰어간 거리는 2400-x. 요렇게. 요 단위를 맞춰놔야지 안 그러면 계산이 엄청 힘들어져. 자, 얘를 구해보세요.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30분 이내 도착이니까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또 문제를 해결.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50분의 x랑요 200분의 2400 마이너스 x를 했더니 30분 이내. 그래서 등호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만 하면 돼. 너네 둘의 최소 공배수는 200. 200을 곱하면 너는 4. 그러면 4x가 될 거고요. 플러스 너 200 곱하면 그냥 분자 그대로 쓰면 되지? 2400 마이너스 x 부등호 안 바뀌고요. 200을 곱하면 6000. 이렇게. 그러면 얘네끼리 하면 3x가 될 거고요. 너를 이항하면 3600인가요? 이렇게. 그럼 3으로 나누면 x는 1200 단위는 미터가 된다고, 미터. 오케이? 그래서 x가 최대 1200m까지 걸어갔어. 그치? 그래야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그것보다 더 많이 걸어가면 30분을 넘어버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200m 하면 끝. 6번이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이렇게, 내려올 때는 같은 길. 그러면 거리는 똑같겠네. 같은 길이니까 요렇게. 그럼 자, 시간당 속력이고 킬로미터, 시간당 속력이고 킬로미터. 그러면 우리는 시간은 다 단위를 시간으로 맞추고, 분이나 초가 아니라 거리는 다 킬로미터로 맞추자고. 자, 얘를 5시간 이내. 여기 시간의 단위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를 5시간 이내에 그랬으니까 우리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자, 그러면요. 등산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 몇 킬로미터니 여기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가 출발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정상, 산의 정상. 그러면 여기 거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러면 2km를 1시간 동안 이렇게 가고요. 내려올 때는 이렇게 시속 3km. 1시간당 이렇게 갔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갈 때 걸린 시간은요, 거리가 x. 속력분의, 여기부터 채울까? 올라갈 때 x 킬로미터를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 x 킬로미터를 내려왔어요. 속력은요, 올라갈 때 시속 2km고요. 내려올 때 시속 3km고요.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시간이고요. 내려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시간이에요. 그래서 5시간 이내. 얘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그랬더니 5시간 이내. 이렇게. 오케이? 이제 풀기만 하면 돼.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요. 넌 약분돼서 3. 너는요, 6 곱해주면 약분돼서 2. 6을 곱해주면 30. 그럼 5x가 30 이하니까요. x는 6 이하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반환점. 반환점이라고 할까? 반환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6km 떨어지는 지점까지 갔다가 오면 5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최대 6km 하면 답이 되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6-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산책을 가는데요. 갈 때는 시속 요렇게, 올 때는 같은 길. 여기도 거리가 같은 길이네. 요렇게 2시간 이내. 시간당 속력 킬로미터고요. 시간당 속력 킬로미터고요. 시간이고요. 킬로미터고요. 오케이. 단위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산책 가는데 처음에 출발지. 자, 여기가 반환점. 출발. 여기가 반환점. 그러면 몇 킬로미터요? 모르겠어요. x 킬로미터요. 그러면 갈 때는요.
속력이 시속 6km. 올 때는요, 시속 4km. 여기 뭐 거리 이렇게 표시해줘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총 2시간 이내,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요,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최소 공배수 11을 곱하면 2x, 11을 곱하면 3x, 11을 곱하면 24. 그러면 5x가 24니까요. x는 5분의 24km 이내. 그래서 최대 5분의 24km까지 갈 수 있다고. 얘를 분수로 써도 되고요. 그럼 얼마야? 4.8km인가? 요렇게. 이해됩니까? 부등식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특히 우리 친구들 시간 이래 거속시 같은 문제 나오면 또 막 엄청 고민하잖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긴 해야 되겠지만, 요렇게 수직선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있는 정보들 적어놓고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말을 식으로 쓰면 된다고. 단위만 잘 맞추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